동생들 안녕? 취준진담의 알렌형이야. 오늘 영상은 이공대 동생들을 위한 영상이야. 형은 그 전기, 전자, 전파공학 이런 전공을 했거든. 근데 나는 첫 직장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첫 직장은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사업기획, 전략, 영업 제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 그래서 형이 어떤 연유로 이런 커리어를 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랑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만족하는지, 어떤 게 아쉬운지, 이런 점들을 동생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 아마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는 이공대 동생들이 많을 거야. 동생들이 이 영상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형이 왜 공대로 왔는지, 또 나아가서 왜 애초에 이과를 왔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형은 이제 경기도 소재에 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 이과를 갈 것이냐, 문과를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한 두 가지 이유로 이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 우선 첫 번째는 그때 우리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공부를 좀 하면은 이과를 가야지, 사나이는 이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허세나 우스갯소리가 우리끼리 있어서 이과를 간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때 이과 문과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까리할 때는 일단 이과를 가자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해주더라고. 뭔 말이냐면은 당연히 둘 다 어렵지만 문과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과를 가는 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를 가는 건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어. 그래도 동의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수능으로만 단순히 생각을 해도 내가 문과 공부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수투, 물리투, 화학투 하려면 엄청 어렵잖아. 근데 반대로 물리투, 화학투, 수투 이런 미적분 하다가 다시 문과 공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거기에 동의돼서 했던 거지. 내가 공대지만 경영 컨설팅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제휴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문과인 사람이 이제 와서 공학 박사를 해서 연구원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딱 들어도 듣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지만 일단 내가 뭘 할지 선택 자격이 있을 때는 이과를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과를 갔었어. 그래서 공대로 온 이유는 별거 없어. 그냥 당연히 의대 그때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성적 잘 나오면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점수 맞춰서 그냥 공대 온 거고, 공대로 왔는데 1학년 때 공부 좀 열심히 했다. 학점이 그래도 올해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공학을 내 전공으로 살려서 R&D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이유가 개인적인 성향 문제랑 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나씩 보게면은 우선 개인적인 성향, 우선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야. 나 이 산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모르겠으니까 모를 때는 또 한번 선택을 미루는 거죠. 좀 범용성이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범용성이 있다라는 일은 내 생각엔 전략, 기획, 재무, 인사팀, 마케팅팀 이런 데는 어느 회사에나 있고, 그거를 내가 커리어로 살면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공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나 토목 회사에 전기 설계 기술자로 들어가서 커리어를 시작해.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마케팅을 한다, 전략을 한다, 이게 상대적으로 쉬울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반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못 결정한 게 하나고, 또 하나의 개인적인 성향은 내가 생각보다 기술이나 미시적인 세계보다 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런칭했어. 아이폰이 출시되었어. 그래서 아이폰을 봤어. 그럼 나는 아이폰에 들어간 기술적 요소, 이 아이폰으로 인해서 가능한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최적화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아이폰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애플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경쟁사들은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소비자들의 행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로 인해서 일단 R&D를 안 해야겠다 생각이 하나 있었고, 현실적인 이유는 전공을 살려서 R&D를 간다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커리어를 살리려면 적어도 석박사를 하는 게 좋대. R&D로서. 왜냐면은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라서 연구와 개발의 약자인데 보통 연구는 석박사급들이 많이 하고 학부로 하면 개발 쪽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학부생 출신으로서 공대 학부생 출신으로서 R&D 커리어를 가져가서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고 석박사까지 하는 게 당연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 나는 너무 공부가 어려워서 석박사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한 게 하나.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인간관계랑 결혼 같은 건데 나는 태생은 서울 태생이고 학창시절 내내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있었고 당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도 서울 토박이어서 서울에서 살고 직장도 서울에서 하고 싶었고 근데 보통 중고 집단이 다 가족도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보통 R&D 직무를 하면 지방으로 많이 가거든. 아무래도 제조업들, 연구소, 공장 이런 게 다 보통 아주 가까워봤자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이 경기도권, 뭐 소환전이나 이천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그 막 지방으로 갈 자신이 너무 없는 거야. 복불복이어서 훅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선배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론 지방국이 장점도 많고 매력이 있는데 내 인간관계나 어떤 네트워크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결혼할 여자도 여기 있으니까 내려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R&D를 가면 내가 지방근무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도권에 있기 위한 직무 선택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이유가 좀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이제 2학년 1학기 때쯤 나는 오케이 전공 안 살리고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 그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취업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내가 딱 취업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공대 출신인데 그때 내가 이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 신청을 안 하고 못했거든. 그래서 딱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를 경영과 관련된 직무에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회 같은 걸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운명처럼 거짓말처럼 내 공대 도서관 사물함 쪽에 내가 이제 활동하게 된 경영전략학회의 채용 리플렛이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 기술과 경영을 다 하셔야지만 이제 우리는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황창규 사장님, 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 다 공학과 경영을 둘 다 아는 CEO입니다. 그런 리플렛으로 내가 낚았어. 뭐 결과는 좀 도움이 많이 됐지. 그래서 경영학회에 지원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경영학적 지식과 이 친구를 비즈니스적인 직무에 뽑아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를 했지. 그래서 내가 경영학회를 함으로써 경영 전공한 친구들만큼은 지식이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영학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뭐 PPT 스킬이라든가 엑셀 스킬이라든가 발표 스킬도 많이 늘었었지. 그런 걸 길렀었고 공모전에서도 뭐 입상을 했었고 그래서 경영학회를 첫 번째로 했다. 내가 공대 전공을 벗어나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경영전략학회를 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턴십이었던 것 같아. 두 번째 인턴십인데 첫 번째 인턴십은 스타트업에서 했어. 내가 경영대도 아니고 어떤 뭐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작게 시작을 한 거지.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는 인턴십을 구하기 쉬우니까 스타트업에 가서 그 당시 내 명함에는 오퍼레이션, 운영, 세일즈, 마케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스타트업은 직무 전문성이 적은 조직이어서 초창기에는 이것저것 다 하거든. 그래서 내가 공대생이지만 저 마케팅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오퍼레이션도 해봤습니다 를 말할 수 있는 경험과 레주메 한 줄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바탕으로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 외국계 IT 회사의 마케팅 팀에 어플라이를 하고 붙게 되었어.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과 뭐 플래닝과 뭐 마케팅 콘텐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그런 팀에서 일을 했었지. 그것도 한 3개월 했었고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내가 공대생의 색채가 많이 줄어든 거야.
공대생 색채가 많이 줄어든 거야. 전공은 공대고 학점도 전공을 받았지만 경영학회를 하고 공모전도 입상하고 이제 인턴십도 마케팅팀 뭐 이런 데서 했으니까 나는 이제 공대 기술을 아는 뭔가 비즈니스 가이로 많이 포지션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취직을 할까 하다가 한번 이런 기왕 이렇게 된 거 금융권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국내 이제 최대 규모의 증권사에 발전소나 댐, 뭐 기간 산업 등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에서 인턴십을 한 4, 5개월 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지. 그래서 들어봐 이렇게 되니까 경영학회도 했어. 인턴십도 다 비즈니스 쪽으로만 했어. 그리고 영어 점수를 구비해놔. 그리고 나도 공대생이야. 이러니까 내가 비록 공대생이지만 기술과 비즈니스를 둘 다 아는 그런 뭔가 인재로 보일 수 있는 레주메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아서 취업 첫 번째 할 때는 잘 안 됐었고, 두 번째 취직할 때는 이제 경영 컨설팅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3년 일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형이 왜 공대를 왔고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탈공대를 하고 비즈니스 쪽 직무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려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려줬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공대 공학 전공을 버린 비즈니스 가이로서 느끼는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꼭 찾아가도록 할게. 오늘 영상은 뭐 우리 동생들 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형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공대 동생들은 꼭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 다뤘으면 주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형이나 찰스왕이 곧 좋은 영상을 찾아갈게.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고 그럼 우리 동생들 취직하는 그날까지 형도 동생들도 화이팅! 안녕!